검사의 목소리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가 있습니다. 박상현 검사 녹취가 있는데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민주당은 박상현 검사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에 형량 거래를 제안했던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부만 공개가 됐고요. 전문 공개가 아니라서 뜨거운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공개가 된 녹취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대한민국 정치 검찰의 민낯입니다.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고속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자, 저렇게만 공개가 됐습니다. 녹취를 공개를 주도하고 있는 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의 변호인, 아까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렸던 서민석 변호사입니다. 자, 화면 함께 볼까요?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이번 녹취에는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현 검사의 목소리가 담겼는데 분량은 92초. 이재명이 완전히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된다. 저걸 두고 이게 형량 거래다. 지금 검사가 변호사한테 피고인에 대한 형량 거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어떤 빌드업 과정으로 정치권에서는, 특히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대한 변호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거는 본인이 지방선거 출마하기 위해서 터트린다, 이런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팩트에 의해 가지고 저 내용은 정리가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최초로 일단 팩트를 체크해보면은 이화영 본인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거를 진술한 게 서민석 변호사가 관여하기 전입니다. 전에 이미 자기가 보고를 올려가지고 이재명 관여하에 진술, 이게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진술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서민석 변호사가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그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아까 설주환 변호사 등장하잖아요. 네. 그분은 전혀 그런 진술을 할 때 강압이나 강요 이런 거 없었다라고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 술 파티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 이미 주장을 했을 때 1심, 2심에서 다 배척이 됐었어요. 이미 법원 판단도 끝났어요. 그러면 저 내용이 있었다면 제출을 왜 안 했을까요? 굉장히 무능한 변호사라 가지고 이게 있는지도 기억도 못했다? 라는 가능성보다는 본인 스스로도 이거 앞뒤로 봤을 때는 의미 없는 통화여 가지고 제출을 안 했다. 그때 당시에 논란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게다가 저분이 정청래 당대표의 특보? 이걸 맡았다가 논란돼서 사퇴했잖아요. 그때 자기가 사퇴의 변으로 얘기했을 때도 저런 조작에 대한 얘기 없었습니다. 자기가 회유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굉장히 생뚱맞은 거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 92초 이외의 앞부분을 보면 본인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캥기는 게 있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스타인 조니 데비랑 앰버 허드 이혼 소송 아실 텐데, 거기도 앰버 허드가 자기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라면서 조니 데비의 일정 부분의 그 CCTV랑 녹음 파일만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조니 데비 가해자로 몰려서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까지 당했었어요. 근데 앞뒤 그 파일을 다 열어보니까 앰버 허드가 오히려 자기가 때리면서 그 폭력을 유도하거나 이런 게 드러나가지고 배심원 당해서 앰버 허드가 조작해서 명백한 허위였다라고 사건이 완전히 뒤집어졌던 경우가 그렇군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부만 공개할 게 아니라 다 공개해야죠. 저 진술에서도 분명히 검사가 그런 게 가능한 건데 라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화 앞부분을 잘라놓고서 이거에 대해서 회유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상현 검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5시간 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아주 일부만 92초만 발췌해서 짜깁게 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한 것은 서민석 변호사랑 이런 대화하기 전에 이미
다 자백한 것이다. 자백한 이후에 이런저런 요구가 먼저 왔고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리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박상현 검사는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저때 변호 역할을 함께 했던 설주환 변호사도 뒤집어 씌울래야 씌울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검찰청 갈 일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뒤집어 씌우고 싶어도 건덕지가 있어야지 씌우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하고 그럼 판사들은 바보입니까? 판사들은 검찰하고 짜고 하는 겁니까? 아니 미쳤어요. 이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가져간다. 정치인이 가져가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수사도 안 받잖아요. 지금 저는 진짜 이 사법 시스템 전반적으로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타이밍에 저런 녹취가 공개가 됐을까? 정치권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민석 변호사가 왜 공개했을까? 청주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속내를 알 수는 없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녹취에 관련된 거, 네. 그 전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녹취가 통화한 게 2023년도 6월 19일 통화예요. 네네. 이제 그 아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한 게 있어요.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그건 6월 9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선후 관계를 볼 때 저 지금 박상현 검사가 얘기했던 거 지금 이쪽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건 회유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먼저 6월 9일 날 진술을 했잖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19일 날 이 통화란 말이에요. 그럼 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누구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 모르겠어요. 근데 6월 9일 날 이미 진술을 했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돼. 방북 대금이 이제 지불된 것 같고 그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게 6월 9일이라는 얘기예요. 2023년. 녹취가 되기 전에 열흘 전에 했다는 거죠. 그 진술됐는데 6월 19일 날 이 통화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진술이 되고 난 다음에 통화됐다니 이 앞뒤는 안 맞죠. 이 통화가 되고 난 다음에 진술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 앞뒤가 안 맞는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바뀌어요. 또 이화영 이 부지사 바뀌니까 이제 그건 한참 있다 바뀌니까 이건 민주당의 주장이 또 일리가 있죠. 이 통화에 의해서 그 위에 이 분리할 것 같으니까 이 무슨 뭐라고 하죠? 플래닝이라고 뭐 있잖아요. 그 플리바게닝.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바뀐 거 아니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그렇게 또 논의도 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이 진술 요 선으로 볼 때는 저 자체만 가지고 회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날짜만 가지고. 네. 네. 어차피 저 국정조사에서 저 사건을 할 거잖아요. 저게 아마 저 메인 사건인 것 같은데. 네. 소위 말하는 쌍방울 사건. 그렇다면 저걸 국정조사 전에 미리 풀텍스트로 다 풀어놔야지 쓸데없이 공방을 덜 합니다. 근데 저 요즘 박사용 검사 보면서 과거 십몇 년 전에 제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쪽에서 팩트를 적당히 쿠킹해가지고 던져주면 그걸 이제 단독 해가지고 계속 나가거든요. 근데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하루에 수십 개가 그냥 계속 떨어지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 깔려 있어요. 와 진짜 그때 제가 페이스북이란 걸 알았으면 그걸로 대응을 했을 건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지금 저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박사영 검사 심정이 아마 지금 많이 좀 답답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페이스북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그냥 드라이하게 갔으면 좋겠고 아까 설주환 변호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힘을 가진 쪽이 그냥 재판에 재심에 그대로 가면 되는데 뭐 국정조사에 뭐 문건 터뜨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사법이 다 망가진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